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엄마 최윤영입니다. 제가 오늘 스튜디오에 그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 서연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 딸이 저를 그린 건데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이렇게 얼굴을 알록달록하게 칠하길래 내가 그동안 아이를 너무 꾸중했구나. 너무 화를 많이 냈구나.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러는데 이게 제가 예뻤을 때고 이게 제가 더 예뻐졌을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걱정하는 마음을 안고 스튜디오에 왔는데 저희 오늘 이제 제가 이따 소개해드릴 전문가 교수님께서 딱 보시더니 전 아무 설명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화장할 때를 그렸군요. 딱 알아보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그거였구나. 그래서 더 예뻐졌을 때구나 이렇게 안심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엄마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이 그림 가지고 많이 넘겨들 짚어요. 근데 오늘 1시간 함께 하시면 이런 고민들 싹 해소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그 창의력 증진에도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두뇌 발달 오감 교육 오늘 이 시간에는요. 머리가 좋아지는 미술놀이로 함께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 찾아뵙던 월요일에 아빠 김생민 씨가 사정이 있어서 오늘 스튜디오에 못 나와서요. 금요일에 엄마 너무나도 포근하고 따뜻한 금요일에 엄마 조민희 씨가 월요일에 엄마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태연 연마 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고 나니까요. 네. 이번 한 주는 좀 더 신나고 힘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열심히 재밌게 힘차게 한번 배워보겠습니까, 선생님? 네. 네, 오늘 저의 그 고민을 말끔하게 일거해 주셨던 전문가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의력, 재미있는 창의력 미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전성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천대학교 네. 유아교육과 전성수입니다. 네. 오늘 그리고 한 분 더 사실 나오시기로 했었어요. 엄마표 창의력 미술로 유명하신 그 전현영 씨가 나오시기로 했는데 셋째 임신 중이시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진통이 와서 산부인과로 가셨습니다. 예쁘고 건강한 아이 순산하시길 진심으로 우리 부모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자, 창의력 미술 얘기 해보기 전에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거든요. 만나보시죠. 1993년 맥킨지가 경영 컨설턴트로 선발한 인력 중 MBA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61%에 달했지만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43%로 줄어들었고 대신 예술대학원 졸업생들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욱 흥미로운 건 최근 미국의 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입사 자격 조건이 MFA, 바로 미술학 석사학위라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창의력에 있다고 합니다. 예술적 마케팅의 천재 애플 CEO 스티브 잡스, 마이크로소프트 CEO 빌 게이츠, 그리고 전 세계인의 네트워크 페이스북 창업자 주커버그. 이뿐만이 아닙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루이 파스테르, 리처드 파인만 등 역사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의 대다수 또한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미술적 감각이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바로 세계를 이끄는 인물을 키우는 그 해답은 미술에 있었다는 사실. 창의력 미술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해보세요. 정말로 놀라운 결과입니다. 세계에 인정받는 천재들이 미술을 다 잘했고 관심이 있었고 요즘 미술학 석사를 그렇게 회사들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도 놀라운데요. 이제 화면 보시면서 우리 아이 이제 당장 미술 시켜야지 관심 없었던 엄마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더 그 전에 아주 놀라운 결과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나라, 조민희 씨 어딜 것 같아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요, 우리나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은요, 집집마다 영재, 천재, 수재가 없는 집이 사실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잘 크기도 하지만은요,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도 정말 짧은 그 기간 안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못 이뤄낸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래요. IQ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성실성에서도 단연 1위지 않을까. 저는 성실성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선생님. 네. 조민희 씨가 미리 답을 보신 것처럼 제가 안 가르쳐 드렸는데 핀란드의 한 대학에서요. 2002년에 세계 185개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IQ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1위가 홍콩이고요. 2위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홍콩이 사실 도시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 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나라예요. 정말로.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머리가 좋은 민족 그러면
유태인. 네, 이렇게 네, 네. 생각하기가 쉬운데 의외로 유태인은 45위거든요. 네. 교수님 너무 놀라운 결과예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노벨상 30%를 받고 네. 그렇게 해서 머리가 좋다고 알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가 IQ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노벨상 한 명에 불과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능도 높고 네. 교육률도 최고고 가장 오랫동안 공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 뒤처진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IQ가 높은 줄 아십니까? 글쎄요, 젓가락 문화라서 그렇지 않을까 제가 여태까지 많이 듣기로는요. 젓가락을 사용하고 손을 많이 사용하는 머리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펜필트 박사에 의하면 호문클루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뇌와 우리 몸 각 기관의 관계성을 연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연구에 의하면 우리 뇌에 손을 많이 쓰면 뇌가 가장 발달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손이 30%고 그다음에 입입니다. 우리나라는 젓가락을 어렸을 때 많이 쓰기 때문에 뇌가 굉장히 발달하고요. 유대인들은 토론과 질문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걸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하브루타 교육을 통해서 입을 많이 쓰기 때문에 노벨상 30%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많이 사용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손과 입을 다 같이 사용하게 하면 우리 아이 정말 똑똑한 아이로 만들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저희 서연이 맨날 포크만 쓰는데 이제 젓가락 쓸 수 있도록 좀 교육을 시켜야겠습니다. 근데 조사 결과 1위부터 5위까지가 정말 보면 홍콩, 한국, 일본, 북한, 대만 젓가락 쓰는 나라들이 탑5를 다 차지를 했어요. 정말로 다 부가시하네요. 네. 그 젓가락을 많이 쓰는 우리나라 주변 이 나라들이 다 IQ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냥 가장 높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젓가락 문화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재료가 뭡니까? 나무죠. 나무 젓가락을 우리만 말씀하죠. 쇠 젓가락이죠. 그러니까 이게 쇠 젓가락을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예. 손을 많이 쓰게 되고 네. 손을 많이 쓰면 우리 머리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지능은 낮지만 이 입을 많이 써서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이 노벨상 30%와 아이비리그 30% 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우리도 이 손을 쓰고 입을 많이 쓰면 이제 유대인보다 더 넘어설 수도 있겠죠. 입을 많이 사용한다고요? 수다라면 저도 한 수다 하는데 입을 많이 사용하는 거는요 거짓 맨사 수준이거든요. 네. 저 똑똑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예, 입을 많이 네. 쓰게 되면 똑똑해집니다. 오. 예. 근데 수다라도 이렇게 수다의 종류가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중학생들이 또 고등학생들이 입을 우리는 막는 문화입니다. 즉 학교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조용해. 조용해, 네. 예, 시끄러워, 뭐 떠들지 마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집에서도 입 닫게 하고 학교에서 입을 닫게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육도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묻는 교육을 하게 되면 유대인보다 앞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